여러분,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이 완만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사회라는 벌판으로 밀려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퇴직 다음 날 마주하는 아침은 자유가 아니라 발밑이 꺼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 그 자체였다고 말이죠. 한 은퇴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7월 1일부터 갑자기 일상이 멈췄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진 기분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직장만 생각나고 밤엔 벌떡벌떡 깨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장수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50년이면 고령화의 선배격인 일본마저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 그곳은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가운 공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노년층의 고단함을 훑어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마주할 생존의 기록이자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한 보고서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균열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갈 곳 잃은 노년들이 공원과 지하철을 전전하는 이유. 매일 아침 서울 도심의 공원과 지하철역은 갈 곳 없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동네마다 경로당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밖에서 떨고 계시냐라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서글픈 구조적 모순과 세대 내의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로당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막 은퇴한 70대는 막내 취급을 받습니다. 75살 정도 돼도 경로당에 가면 맨날 커피 타고 물 나르는 심부름만 해야 합니다. 나이가 안 돼서 못 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신노년층에게 기존의 경로당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서열 사회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들이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는 단순히 요금이 무료여서가 아닙니다. 사람 구경이라도 해야 하루가 가고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유일한 말동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극심한 고립감을 읽어냅니다. 특히 90세를 넘긴 한 어르신은 밑에 사람들도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너무 외롭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히 정서적 문제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곧 장기요양보험과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하를 주게 됩니다. 노인들만을 위한 격리된 시설을 만드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경험이 사회적 역할로 환원될 수 있는 세대 통합적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부재가 아니라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보다 당장 내일을 버텨낼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의 배신으로 인해 일해야 사는 노년의 경제적 함정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달 30여만 원 남짓한 기초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비 해결뿐입니다.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오로지 아침, 저녁 끼니를 때우는 것만으로도 연금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페인트붓을 놓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수십 년간 노후 불안 요소 1위였던 건강이 최근 경제적 문제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응답자의 70%가 생활 자금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때문입니다. 일본 노인 부부의 데이터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일본 노인 부부 기준 연금 수령액 대비 최소 생활비 대비 여유 생활비
평균 연금 수령액 약 166만 원 부부 합산 기준. 최소 생활비 약 200만 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최저치. 여유 생활비 약 330만 원 취미, 여가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 매월 적자 규모 약 34만 원에서 164만 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공적연금이 2층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1층의 국민연금과 직장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2층의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학생, 주부, 자영업자 등 후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57만 원에 불과합니다. 평생 성실히 납부했어도 노후 빈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경제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본은 이미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이 19년 연속 증가하며 25%를 돌파한 배경에는 자아실현보다 생계의 절박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일본, 뒤쫓는 한국의 복지 시스템의 명과 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초고령 사회의 직격탄을 먼저 맞은 일본의 정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일본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니케어 시스템입니다. 과거의 요양원이 대규모 수용 방식이었다면 유니케어는 10여 가구가 하나의 유닛이 되어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된 방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첨단 기술의 도입입니다.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해 노인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설을 갖추고 수면 상태를 실시간 데이터로 기록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복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력의 약 22%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일본어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복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입니다. 이러한 효율화 덕분에 일본 노인들은 개호 보험을 통해 정부로부터 90%의 비용을 보조받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고급 시설을 월 13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 사회에서 친구, 이웃과 단절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는 노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국가적 시스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뼈아픈 후회는 개인의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뼈아픈 후회와 실전적 대안 기술 하나는 배워뒀어야 했다. 현장에서 만난 은퇴 선배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돈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탄식입니다. 젊을 때 자영업이나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어도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들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밖으로 나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고백은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 전후로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관리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노년의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세계적인 기업 토요타는 이미 65세까지의 재고용 제도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퍼 제조사인 YKK는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마쓰다 자동차 역시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기업들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붙잡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재테크라는 재무적 요소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끊겨도 나를 지탱해줄 기술이라는 무기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기 주도적 복지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자격증 하나, 기술 하나를 익히는 것이 훗날 국가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노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배우는 기술 하나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각자 도생을 넘어 공존의 고령사회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고령화의 민낯과 앞서가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준비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차갑지만 가장 정직한 조언입니다. 국가는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년 연장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은 노후를 나중에 닥칠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고령 세대는 과거의 직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인생의 후반전 또한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령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끝은 절벽일 수도 혹은 새로운 지평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움과 준비가 내일의 존엄을 결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절벽이 아닌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유익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